자, 다음 최근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단독 기사였는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아니죠. 정부가 만들었던 TF에서 만들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뒤에 새 지도부에게 보고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게 왜 저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보도가 나왔고 발칵 뒤집어졌죠. 저도 강력하게 저 얘기 규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기사는 오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게 또 중요합니다.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 일정을 왜 저걸 고려합니까? 원 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에 보고를 계속 안 하고 시간 끌겠다는 얘기입니까? 저건 저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자, 원 구성과 상관없이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논의할 준비를 마쳤어야 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만들려고 했던 몇몇 의원들과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이런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도 했고요.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고 저희와 함께 계속 개정을 위한 그런 연대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지금 빨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저 얘기는 매우 부적절하죠. 왜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법대에 들어가면 기본법이라고 해서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면 기본법 6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기본법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문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들이 있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법들이 있죠. 예, 그런 기본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기본법이다 보니까 이 기본법을 바꾸면 다른 전체의 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가장 핵심 그 쟁점인데 보안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보안 수사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저도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하죠. 사실 전 처음부터 이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는 그 기준을 세운 게 바로 저 아닙니까?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21대 때 처음 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기존에는 검찰개혁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잘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까지 나가는 것도 과격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역사 속으로 집어넣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지금 이 오욕의 역사를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간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논의가 돼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쳐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악마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보안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 복잡한 형사소송법에 해석상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다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다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더라도 숨어 있는 조항들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숨어 있는 조항들을 찾아내서 그 숨어 있는 조항들을 수사를 일부라도 할 수 있게 부활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항들까지 다 찾아내서 개정하거나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빼내고 나면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전체 체계에서 특정 조항을 빼다 보면 다른 조항과 연결된 것들이 어색하거나 실무에서 안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안 수사권 혹은 숨겨놓은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찾아냈을 때 그걸 개정하는 과정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 법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우려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정말 치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정부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논의를 하려면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꾸 보안 수사권 없애면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행사해서 수사기관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어떤 보안 수사를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기한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것을 그 기한에 맞춰서 보안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이 다 돌아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독일에 다녀왔는데 독일의 검찰청과 독일의 경찰청에 이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매우 잘 돌아간다.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독일은 그거를 왜 안 응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찰이 또 제대로 응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수사관 교체 요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찰 수사기관 내에 인권 보호관을 둬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두고 또 법 왜곡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의 그 보완책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분석, 현재의 정치 구도, 세력 구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집권 1년이 조금 넘었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민주 진보 진영, 범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연합을 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 내란 세력을 포함한 이 수구 세력이 소수로 줄어들어 가면서 이들과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세 싸움을 했죠. 그래서 민주진보 세력이 계속 압도해 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벌어졌던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진보 세력이 조금 수위를 낮추거나 긴장감이 떨어지면 수구 세력들이 기세를 올려서 반격들을 했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취소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공세수위 혹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란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안도하는 그런 모습, 윤석열 구속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하는 과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뭐 찾아가고 뭐 난리치고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 민주 진보의 연합 세력과 수구 세력, 조그매진 수구 세력과의 이 기세 싸움, 세력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의 세력들이 계속 압도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세력이 약간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진보의 이 연합 세력이 기존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나와 있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 수구 세력들의 다른 세력들이 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국민의힘 세력과 그다음에 내란 세력들, 거기다 극우 세력까지 더해졌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까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진보의 힘이 세력의 기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저 국민의힘을 포함한 수구 세력과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쪽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힘이 더 커진 그런 모습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이 됐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혼자 있지 않고 민주진보 세력과 다시 연합을 복원하고 단단한 연합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비단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세력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연합을 하고 힘을 다시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 사회 대개혁, 특히 검찰 개혁을 시기에 늦지 않게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던 건데, 민주진보 세력의 다시 연합이 복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권력투쟁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맞서는 과정 자체가 권력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든 타격을 입혀서 검찰, 그리고 검찰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게 만드는 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개혁을 처음에는 지금 이런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느슨해져서 이게 정부기관의 하나를 개편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단계를 낮춰서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지금은 권력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을 기관을 개편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비헌법적인,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기관을 정상화시키고 합헌적인 기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가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검찰개혁을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과감하게 수사기소 분리를 과감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구도 변화와 검찰개혁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